자, 학습 활동 적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가의 시간, 박정원. 자, 갈래는 비평문이고요. 성격, 논리적, 분석적, 해설적. 소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담비를 아는 여인. 주제, 담비를 아는 여인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들인 시간과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특징, 그림을 직접 보여주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1번,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다음 글을 읽어보자. 글을 읽기 전에 아래 표에 자신의 읽기 목적을 설정하자.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 내용을 글 아래에 적어보자. 나의 읽기 목적은, 자, 이 글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 내용. 제목인 화가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 글을 계속 읽으면서 맥락을 살펴보니 화가의 시간은 화가가 만족스러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그림을 고쳐 그리며 노력한 시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고요. 르네상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르네상스란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운동으로 신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자는 움직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 내용. 이 초상화 속의 여인은 누구일까? 글을 더 읽어보니 다빈치의 후원자였던 루도비코 역경의 애인 체칠리아 갈레라니의 초상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우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아우라는 독일의 철학가 발터 베냐민의 예술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뜻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만으로, 자, 교과서 92쪽. 이것만으로 이 그림의 특별한 아우라가 설명되진 않는다는 것은 다빈치의 그림에서 특별한 아우라를 느끼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일까? 글을 더 읽어보니 다빈치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겉모습대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문학적, 과학적, 해부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대상을 완벽하게 형상화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었어. 그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을 몇 번씩 고쳐 그릴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의 그림에서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거야. 스푸마토 기법이란 무엇일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스푸마토 기법이란 안개와 같이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색깔 사이의 윤곽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옮아가도록 하는 명암법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이렇게 정리를 했죠. 교과서 93쪽. 그림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다음 사례도 있을까? 엑스레이로 분석한 다른 사례도 있을까? 뉴스를 찾아보니 파블로 피카소의 웅크린 거지를 엑스레이로 분석한 결과 그림 아래에서 풍경화가 발견됐다고 해. 하나의 캔버스에
그림을 덧그린 이유는 당시 캔버스를 사기 어려웠을 정도로 피카소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이었어. 다빈치가 그린 다른 그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수태고지 등의 그림이 있었어. 그동안 자주 보았던 그림인데 이게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 교과서 94쪽. 이 글의 내용을 아래의 독서 기록장에 정리해보자. 민우의 독서 기록장. 이 글의 중심 내용.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다양성.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아우라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담비를 아는 여인에서 아우라가 느껴지는 원인. 체칠리아, 루도비코 경 사이의 친밀감이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연 만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녹아 있었다. 화가가 끊임없이 고민하여 그림을 고친 시간이 그림에 신비한 힘을 부여하였다. 화가의 시간이 지닌 가치. 이렇게 민우의 독서 기록장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본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찾은 내용.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암굴의 성모, 수태고지, 바쿠스 등이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한 다른 화가들의 그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파엘로의 성녀 마르게리트,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등이 있었다. 이 글을 읽고 느낀 점. 그것도 정리를 해봤죠, 민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적인 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엄청나게 노력하였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화가들도 마찬가지로 작품을 위해 기나긴 고민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나는 이들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성찰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느낀 점까지 민우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95쪽이에요. 3. 다음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읽기 과정을 평가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읽기 전.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에 맞는 글을 선정하였다. 자신이 글을 읽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이에 맞는 글을 선정하였다.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읽는 중.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며 읽었다. 사전을 찾아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참고 자료를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읽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거나 앞뒤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하였다. 읽은 후 활동입니다. 표나 그림을 활용해 읽은 내용을, 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중심 내용을 파악하였다. 더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이렇게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었습니다. 글을 읽는 목적을 신경 쓰지 않고 글을 읽었더니 필요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글을 여러 번 더 읽어야 했어. 앞으로는 읽기 목적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어야겠어.
나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어. 앞으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을 찾아보거나 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할 거야. 자, 활동 마당입니다. 읽기 과정 공유하기.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누리 소통망 SNS에 자신의 읽기 과정을 공유해 보면서 효과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이 무엇일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자. 정은의 누리 소통망에 SNS에 올라온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써보자. 정은이가 이제 이렇게 글을 썼네요. 지금 많이 공부해서 결과가 안 나타나도 언젠가는 나타난다. 이렇게 써놨네요. 오늘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공유해 봄. 공부하다가 힘들 때 이 구절을 떠올려 보면 힘이 날 것 같아.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썼죠. 댓글 권미르가 댓글을 달았네요. 와, 정은이 어려운 책 읽네. 라틴어 어렵지 않아?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요. 나연이는 나도 이 책 읽고 있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라틴어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마음에 새길 좋은 구절이 많아. 너희도 꼭 읽어봐.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김푸름. 나도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어. 책을 다 읽은 후에 이 책의 작가를 면담한 기사를 찾아보았더니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 기사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줄 테니 너희도 들어가 봐. 아주 친절하게 또 사이트까지 알려주는 이런 좋은 댓글을 또 달았네요. 교과서 97쪽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활동을 골라 누리 소통망에 자신의 읽기 과정을 공유해보자. 내가 읽은 책 제목 가와무라 겐키의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이라는 책이에요. 읽기 전 자신이 읽고자 하는 책의 표지 사진과 제목을 보고 추측한 내용을 누리 소통망에 올린다. 도서관에서 빌린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의 표지를 보니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 실제로는 어떤 내용일까? 읽기 전, 읽는 중, 책의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 등을 누리 소통망에 올린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잃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구절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 이렇게 읽는 중 활동을 해봤고요. 다 읽은 후의 감상이나 이 책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등을 누리 소통망에 올린다. 이 책을 읽고 삶은 작은 행복과 소중한 기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 우리 모두 행복하길. 이렇게 이제 읽은 후 활동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그 다음 어휘력 키우기입니다. 아래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적힌 칸을 색칠하여 보물이 든 상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보자. 자, 이리저리 뒤져 고치다. 이리저리 뒤져 고치다. 뭐가 될까요? 번복하다.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다.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다.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다. 수장하다. 자,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모질고 거센 세상의 어려움.
모질고 거센 세상의 어려움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세파. 색칠해 보세요.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니까 양상이 되겠죠? 양상. 아는 문장 속에 절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안긴 문장이 되겠죠? 남의 말이나 글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따온 절,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인용절이 되겠죠?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뭐가 되겠어요? 관형어가 되겠죠. 학문이나 예술, 기술 따위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에 이른 정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조예가 깊다 이렇게 말하죠. 조예. 다 색칠을 해봤죠. 쭉 연결을 해보니까 비밀번호가 뭐가 나와요? 비밀번호가 3이 나오네요. 그래서 보물상자를 열어볼 수 있겠죠.